자, 들어가죠. 자, 아까 어디까지 우리가 배웠죠? 취소까지 했죠. 취소. 자, 취소 해제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잡고 가자고요. 자,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관. 자, 올해 부관도 주제가 됐어요. 부관이 그러면, 자, 부관이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서.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 이게 바로. 그러면 이렇게 번지니까 뭐가 돼? 이거 봐요. 이게 부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관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고 시험, 뭐에 성적을 떠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관이라는 거면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관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조건과 기한이 있어요. 조건. 자, 조건은 그러면, 조건은 우리가 영어에 갖다 대면 if에 해당돼. if. 만약, 가정법에 해당되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혹시 뭐, 준석 씨는 뭐예요? 엄마하고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요번에 공인중개사 차렸지만 용돈 1,000만 원을 주겠다.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야. 이게 정지 조건이야. 그러면 해제 조건은 뭐 공인중개사 떨어지면 뭐예요? 내가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죠. 그러면 정지 조건은 발생이 소멸이. 발생. 해제 조건은 소멸이 되는 거야.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기한과 관련돼서 기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부와 뭐가 있죠? 종기부라는 게 있어. 시기부, 종기부. 그러면 시작이라는 것은, 자, 시작하니까 뭐예요? 발생이 소멸이에요. 발생, 종기부는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자, 계약을 합니다. 1월 1일로부터, 자, 12월 31일까지. 자, 임대차 계약을 설정한다. 이렇게 해봐요.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시기부. 요게 시기부죠. 요거는 뭐예요? 정기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기간이 되는 거야, 기간. 그러면 여기 읽어볼래? 요거는 기간, 요거는 기간이야. 한번 봐봐, 시험 문제로. 그러면 기간은 부관이다. OX, X. 기간은 부관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기간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이. 그럼 여기서 보면 1월 1일부터라는 것은 뭐예요? 장사 발생이죠. 정기부는 뭐예요? 장차 소멸이 되겠죠. 영어도 뭐예요? 자, 소멸이 되겠죠. 최소한 이제 민법을 들어가기 전에 부관의 개념을 잡고, 그러면 시기부, 정기부. 그러면 우리 최초 택시가 뭐예요? 처음 나온 택시가 뭐예요? 지금 개인 택시도 나오고 우버 택시도 나오잖아요. 그럼 최초 택시는?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시발 택시라고 그러면 시발 택시. 그래서, 자, 부관의 개념, 자, 마무리 딱 해놓고, 이제, 들어가고. 아마 부관이란 거면 당사자가 부관은 박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당사자죠. 그러면 이제 한번 자기를 테스팅을 한번 해봐요. 자, 테스팅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 안 앞으로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 그러면 해제는 아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당사자의 일방이야. 해제는 아까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단독행위, 이거는 쌍방이죠. 여기는 일방이고 여기는 쌍방이죠. 그러면 해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해제는 아까 우리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고 부관은 당사자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없다.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좀 공부를 이렇게 해봐. 두 분 다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뭘 보기에는 참 잘하게, 너무 오래는 무조건 합격인 것 같아요. 저도 강남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개념을 외워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해제는 구간을 거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무슨 행위입니까? 단독행위. 이거는 쌍방이잖아. 그렇죠? 쌍방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부관의 개념을 일단 잡아야 책을 읽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잡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계약의 종류하고 물건의 종류 잡고 이제 우리 책을 하나씩 개념 정리하도록 하자. 하나 더 놀래요. 자, 민법상 물건의 종류, 그러면 8종류가 있어. 어디에다 써놔요? 자, 민법상 물건의 종류. 어디 빙판관에다가. 자,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민법상 물건의 종류, 그러면 민법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면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점유권과 본권. 출발은 두 개로 해. 점유권하고 본권, 출발은. 자, 그러면 점유권하고 본권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점유권이란 것만 사실상 지배. 그러면 본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 이걸 본권이라고 그래요. 정당한 권리가 본권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전석씨. 도인이 뭘까요? 도인은 점유권이 있어, 없어? 도인이 뭔지 알죠? 도둑놈이잖아, 도둑놈.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점유권은 있죠. 자전거를 하나 훔쳐서. 그러면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 본권은 없어. 그죠? 본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권의 차이는, 점유권하고 본권의 차이는 도둑놈만 갖다 줘요. 도둑놈이 자전거를 절취 하나 했다. 점유권은 있어. 현재 상태에서. 본권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본권이라는 것은 정당한 힘이거든. 요 점유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바로 본권이 되는 거예요. 본권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인은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눠져.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몇 가지 권능이 있다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사용, 수익, 차업.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게 뭘까요? 용익물권이 되는 거예요. 용익물권. 그러면 요거는 무슨 가치죠? 사용가치. 요거는 교환가치가 되는 거예요. 교환가치.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민법 211조에 소유권이란 자, 법률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사용가치, 요거는 무슨 가치죠? 교환가치. 그러면 소유권이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네. 그러면 교환가치를 뭐라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매. 이게 뭐예요? 담보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익물건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배웠던 거 뭐 있어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용익물건입니다. 그러면 담보물건이 있어요. 이게 담보물건이야. 근데 아까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뭐다 제외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은 그러면 점유권도 매년 이제 물건 가서 이제 점유권, 강론 파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점유권 한 문제 늘 출제가 돼요. 자, 소유권은 세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세 문제. 지상권은 두 문제가 출제돼요. 자, 지상권 한 문제, 지역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자, 유치권 한 문제. 자, 저당권 한 문제. 한 문제. 근데 이제, 민법상은 특수저당이 하나가 있어요. 특수저당 하나 배웠죠? 아까 뭐가 있었어요? 간저당.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건의 종류는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8종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것도 못 외워서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 해요? 용의물건 첫자 따서 지지견 이렇게 외운 사람도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외우질 못해서 이질자라고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질거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니까 요걸 우리가 잡아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작년 문제 한번 볼래요? 읽어봐요. 잠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재산권은 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출제해봐. 자,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여기 봐봐. 본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거 소유권도 본권이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재산권은 본권이 아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 기출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는,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녹아져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물건의 종류.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물건법 파트에 갔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강론 파트에 점유권 나오겠죠. 점유권 끝나면 소유권, 소유권 끝나면 지상권, 끝나면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그 다음에 끝나면 저당권, 건저당으로 마무리해서 물건은 끝나는 겁니다. 이걸 강론 파트에서 배우거든. 그래서 그래도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우리가 암기를 좀 해와야 돼. 다음 주 숙제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요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 한번 보죠. 자, 민법상 전형계약이라고 있어. 전형계약. 원래 그동안 우리가 여기 봐봐요. 원래 채권법이라고 배우는데, 채권법이 시험범위만 공부 못해요. 근데 채권법 중에서도 뭐예요? 계약법만 시험범위야. 계약법만. 자, 그러면 민법상 전형계약은 그러면 요 전형계약이 뭐냐? 이름이 있어. 유명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있다, 유명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몇 종류냐? 그러면 민법상 계약에서 15개를 딱 정해놨어. 15개. 자, 그러면 전형계약 반전말은 뭐가 될까요? 비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거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없을 문자 써서 무명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째 시간에. 자, 우리 머릿속에는 파일이 7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가 몇 개예요? 15개. 외울 수가 없어. 따로따로 외우려면. 그럼 공통분모를 끌어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재산. 자, 재산과 관련돼서 보니까 정여, 매매, 교환이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재산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대차라는 게 있어요. 대차가 뭘까요? 빌리는 거.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차가 세 개가 있어. 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자, 그 다음에 이제 몸빵하는 게 있어. 몸으로 때우는 게 있어. 몸으로 때우는 거. 자, 몸으로 때우면 고용계약 몸으로 때워야죠. 고용. 도급.
자, 적어놓고 뭐 약간 부연 설명을 달아봅시다. 자, 그러면 정유계약은 아시죠? 정유는 계약입니다. 정유는 살아생전 주는 게 정유야. 사망하면 돌아가는 게 뭘까요? 상속. 그죠? 살아생전하면 정유야. 정유. 그러면 정유 뭐예요? 그러면 농지를 정유해 볼까요? 농지를 정유한다고 생각해 봐요. 정유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농지를 정유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해줘야 돼. 근데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 허가증.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 대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 했던 뭐 있었어요? 금융계약서. 이때는 계약이어야 된다.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럼 금융계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경매는 어때요? 경매는 금융계약서를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토지거래가구역도 적용이 없어. 그래서 경매를 낙찰 받게 되면 뭐예요? 결론은 토지거래가구역, 뭐예요? 허가구역 지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매. 근데 경매가 그러면 뭐에 걸리느냐? 경매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묶어놔서 그러는 거야, 지금. 묶어놔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옛날에는 대출이 얼마 나왔느냐, 경매를 받으면 약 90%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90%가 안 나와, 한 60%에서 70% 나오거든. 그러면 자기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를 아파트를 사고 싶어. 뭘 사는 거예요? 경매 받아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민들 경매, 저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야 되니까 서민들이 아파트를 하나 사면 저는 아파트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왜 싫으면 아파트 옛날에 재건축을 했어요. 재개발을 했는데 몇 평? 그때 돈 벌었어야 되는데. 자, 제가 31평인데 34평을 받았어요. 그럼 몇 평이죠? 3평. 3평을 받았죠. 그 3평 값을 줘야 되거든. 그게 분담금이 1억 7,500이야. 그럼 못 들어가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좋은 아파트 팔아버렸어. 팔고 나니까 어때요? 네, 24억, 25억 막 올라가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 7억 8천에 팔아서 어디로 팔고 나니까 막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지금 좀 빼주고 그러니까 돈이 한 3억 얼마 남더라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구미 가서 원룸 사버렸어. 원룸. 근데 그 원룸을 사봤더니 뭐예요? 투자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어디 사야 돼? 서울. 땅은 지방. 그러니까 요걸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럼 집사람한테 지금 야구방망이로 맞고 살고 있어요. 그냥 아파트 들고 있었으면 지금 얼마나 버는 거야. 고생을 사서 한다고. 가사상을 한다고. 사서 한다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도 아파트를 경매받아가지고 집산 소원이라는데 한번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경매받아서 한번 사볼까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유, 매매, 교환이야. 재산과 관련돼서. 근데 요거 묶어볼래요? 요거만 시험법이야. 그럼 어제 중개사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중개 대상인 권리. 자, 물음표 나와요. 그러면 중개 대상인 권리는 뭐가 있다? 읽어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선생님은 저 6과목을 전부, 6과목 전부 다 해요. 6과목 전부 다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서울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2과목만 강의하는 거지. 학개론부터 전부 제가 강의 다 했어요, 옛날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중개 대상인 권리는 읽어봐요.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이거 본능적으로 배워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읽어봐요. 매교임.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좀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재산과 관련돼서 정여, 매매, 교환, 절에서 정매교 이렇게 외워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놓고 대차와 관련돼서는 소비대차. 그럼 은행에 가서 돈 빌렸다. 그럼 뭐가 돼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돼. 그럼 여기는 뭐예요? 무슨 대차? 사용대차, 물건을 빌리는 거. 임대차는 부동산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용계약이고 도급이 아시죠? 도급. 뭐 하청 주는 거, 도급 주는 거. 요거 무슨 광고? 현상 광고. 현상 광고는 신문에 보면 나와. 작품을 출품하면 뭐예요? 상금, 매도금과 뭘 주겠다. 이게 현상 광고야. 그러면 여기 뭐예요? 임이 뭐예요? 일을 맡기는 거지. 임계약.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임치가 뭐예요? 물건을 맡기는 것. 물건을 맡겨. 임치계약. 요거는 뭐예요? 조합계약. 근데 제가 배울 때는 요 여행계약이 없었어. 근데 최근에 유입된 거예요. 원래 보면 민법상 전형계약은 몇 개가 있었어요? 14개가 있었어. 근데 저희 90 배울 때는 요 여행계약이 없어. 여행계약이 최근에 도입된 거고. 뭐 최근이라 해봐요. 20년 전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정신정기금, 요거는 이제 뭐예요? 혹시 유리 씨가 집안이 뭐예요? 재산이 30억짜리가 아파트가 있어. 그럼 나 죽기 전에 은행에다 맡겨요. 그래서 용돈을 뭐예요? 한 달에 20만 원씩 줘라. 이게 일종의 뭐가 같아요? 학교는 안중에 배우는데.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매달 받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연금제도. 이게 비슷한 게.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 30억짜리 아파트 자기가 죽어놓고 아들한테 매달 200만 원씩 용돈 줘라. 이게 정신정결이야.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무슨 계약일까요? 하해계약이 돼. 하해계약. 그럼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따라 해오려면 잘 안 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분모, 재산과 관련돼서 대차. 그러면 이것도 이제 행방편을 전화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올 때 우리끼리 한번 읽어봐요. 정, 매, 교. 그렇죠. 요거 읽어봐요. 소, 사, 임. 그 다음에 고도현 첫자 떠서 이임, 조, 여. 그래서 종, 하.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못 풀어낸다고. 봐봐요. 자,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다. OX. 자,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뭐예요? 비전형계약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 이런 거. 이걸 안 해오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곱 뺀 나머지는 비전형계약이야. 비전형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야 돼. 그러면 전형계약은 몇 종이다? 15종이로서 전형, 비전형, 유명, 무명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지워서 한번 그 밑에다 이제 계약의 종류라고 한번 또 써봐요. 자, 계약의 종류. 자, 1. 아까 뭐예요? 전형계약 반대말은 비전형계약. 그러면 전형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유명이죠. 그러면 요거는 무명이네. 그죠?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낙선계약과 여물계약. 특히 여물계약이 시험에 많이 출제돼. 자, 낙선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사가 돼. 근데 요거는 합의 플러스 뭐 읽어봐요. 물건을 여하는 거. 물건을 여하는 거. 그러니까 합의 가지고는 안 돼. 여물계약은 뭐예요?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를 여하는 게 여물계약이거든. 그래서 민법에서는 4개밖에 없어, 우리. 올해 출제된 게 이거거든. 요 4개밖에 없어요. 자,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러면 계약금은 그러면 계약금이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요. 계약금은 안 넘어가면 계약은 성사가 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합의 플러스 계약금이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네 종류밖에 없어. 그래서 읽어봐요. 현대계보.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현대계보. 무조건 해와야 돼요. 올해도 역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물계약 반대말은 무슨 계약이다? 낙선계약이다. 자, 네 번째 적어봐요. 자,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어. 쌍무라는 것은 당사자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편무계약이 되죠. 그러면 정여는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잖아. 그러면 정여는 편무계약이 되는 거야. 매매는 무슨 계약이 되죠? 쌍무계약이 되죠.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반대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두 개만 더 하고 우리 들어가 보죠, 또.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매매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 정여는 무상. 그렇죠. 다섯 번째. 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하나 갖다 볼까요? 그러면 이제 매매, 그러면 한번 갖다 놔봐요. 매매는 읽어봐요. 전형, 분명, 낙성, 쌍무, 유상, 일시적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정여를 갖다 볼까요? 정여는 전형계약이면서 유명, 낙성계약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쌍무계약이죠. 자, 편무계약이네. 자, 정여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럼 무슨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 되는 거죠. 일시적 계약.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자,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OX. X죠.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선계약이다. 낙선계약. 요물계약은 우리 민법에서 몇 개밖에 없어? 네 개밖에 없다니까. 읽어봐요. 현상관계, 대물변제, 계약관계약, 보증법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 이제 숙제야. 15개를 무조건 다, 모래 위에 되도록 달달달달달달 숙지를 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의미를 잡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잡아봐요. 바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외웠으니까 이제 써먹어 봐야 되겠죠. 자, 중개 대상인 권리. 아까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자, 이거 있었죠. 근데 그러면 요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재산권이거든. 재산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물건과 채권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재산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아까 물건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재산권은 증계 대상인 권리가 아니다. 어때? X. 증계 대상인 권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이걸 활용을 못하니까 기초와 초석이 흔들리니까 그게 전부 다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봅시다. 자, 재산권은 매매 대상인 권리가 아니다. 자, 읽어봐요. 증계 대상인 권리는 읽어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예요? 매매. 그러면 재산권은 물건이죠. 물건이니까 재산권이죠. 그러면 재산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꾸
그러면 중개 대상이 권리라고 그랬어요. 권리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세 개만 요번 시간의 목적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중개 대상. 요거는 소유권, 이거는 매매. 그렇죠? 그럼 분양권은 중개 대상이다. 맞죠? 네. 중개 대상인 권리. 분양권은 권리가 될 수 있거든. 권리죠? 그러니까 분양권은 중개 대상인 권리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은 물건이야 돼. 물건이야 돼. 분양권은 이거가 권리거든. 그럼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분양권은 매매의 대상이 된다. 맞죠? 왜 여기 봐요? 중개 대상 권리는 뭐가 있어?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죠. 그럼 매매는 뭐예요? 중개 대상인 권리잖아. 그럼 분양권은 뭐예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분양권은 그러면 아직 건물이 졌어, 안 졌어? 그러면, 장차 신축된 건물도 중개 대상이 권리가 될 수 있다. 맞네.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이제 말장난. 어떤 기본 틀을 우리가 숙지를 해놓고 그걸 활용을 해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물권법도 어느 정도 한 50%를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물권의 종류.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예요? 뭐 했어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 그렇죠. 부관. 그러면 조건에는 뭐가 있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빨리 외워. 그러면 기한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부와 종기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제 요 문제 이제 풀어봐요. 애워놨으면 활용을 해 먹어야 돼. 자, 두 분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망은 조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조건은 확정이야, 불확정이야? 불확정이죠.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 근데 사망은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면 사망은 조건이 아니라 즉 기한이 되는 거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기한의 종류도 대표적으로 시기부, 종기부도 있지만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이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사망은 조건이 될 수 없어.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되는 거지. 기한이 되는 거지. 걔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 여기를 봐봐요. 걔가 뭐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걔가 어때부터 상승을 했어요? 뭐 음식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보신탕 없어졌어요. 거진다. 왜 그래? 김건희 씨 때문에 없어졌어. 김건희 씨 때문에. 자, 그러면 걔가 사망했어요. 걔는 이제 죽었다고 안 하고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제 걔가 사망했어. 조건이다. OX, X. 걔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기한이야, 조건이야? 기한이 되는 거야. 시험 문제는 다 이제 오늘 요 시간 이후로부터 요 정도만 돼 있어도 한 50점 이상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해. 오늘 배운 것은.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제해 주고요. 그럼 부관이라는 것은 조건으로 나와야 돼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 그러면 부관이다. 부관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물건의 종류는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점유권,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인물권과 담보물권. 용인물권은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좀 숙제해 줘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잡을 건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이죠. 계약의 종류는 몇 종류? 8가지죠. 자, 15가지죠. 자, 계약은 재산과 관련돼서 정매교, 대차, 소사이익, 그 다음에
뭐뭐로 된 고도현, 이임, 조여, 그 다음에 기타는 종화.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약이 뭐냐,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